이렇게 쉽게 간귀들의 몇 마디 얘기를 듣고 사약을 내려서 목숨을 앗아가니 나라의 장래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죽산 선생의 법살이야말로 정암 조광조 선생이 개탄하셨던 그 말을 연상시킵니다. 죽산 선생이 어떤 분이십니까? 평생을 민족과 고통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저 만주 벌판으로 중국으로 달리면서 청춘을 보내고 반생을 보낸 분입니다. 돌아오셔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하여 힘쓰셨고, 그래서 초대 농림부 장관 그리고 국회 부의장에도 2번 당선되셨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입후보 했을 때는 20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할진데 비록 당시의 정권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생명을 가볍게 뺏어가서는 안 될 분이었습니다. 마치 중종이 간신들의 음모에 넘어가서 정암 조광조 선생의 목숨을 뺏어갔듯 이승만 정권은 그 못된 세력의 음모와 함께 이 위대한 애국자를, 또 한나라의 대들보 같은 사람을 돌아가시게 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이겠습니까? 최근에 이태석 신부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그 훌륭했던 삶을 되돌이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느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일찍 세상 뜨게 하느냐. 나쁜 사람들은 오래 살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하느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이 이른 나이에 목숨을 걷어가시는가. 참 하나님도 무심하다. 이런 이야기에 어떤 분이 참 사려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목숨을 이렇게 일찍 걷어간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이다. 왜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게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은 이 사람의 목숨을 일찍 걷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석 신부는 이제 위대한 위인의 반열에 올라서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태석 신부와 같은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죽산 선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죽산 선생이 환갑에 임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뜨신 것은 유족에게, 그 동지들에게,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셨다고 봅니다. 올해 대법원에서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수사관들에게 너희 사람 함부로 잡아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검사들에게 죄송합니다. 너희 함부로 사람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이 엄숙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판사들에게 너희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법의 이름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집권 세력에게는 권력이 있다 하여 함부로 사건을 죄송합니다. 조작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엄숙한 가르침을 주셔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무엇보다도 죽산 선생의 억울한 희생이 남겨준 교훈이 너무나 크고,
바로 그 교훈만으로도 우리 후대는 죽산 선생의 법살로부터 억울한 희생으로부터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는 죽산 선생의 그 돌아가심이 다시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죽산 선생의 정치 사상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른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것으로서 주도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모의 말씀이 도반한 우리 다 같이 우리 죽산 선생님들 같이 기리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2년 동안 여러 가지 이 아픔을 딛고 죽산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우리 김용기, 김기현 회장님과 그리고 또 주호정 여사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세월문화재단의 지용태 이사장님과 많은 또 강화도 도민 여러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입법부에서는 일찍부터 죽산의 명예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것이 마침내 이제 사법부에서 52년 만에 스스로의 거를 인정하는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차례가 행정부 권력을 가진 자의 청와대가 해결해야 될 차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8.15 광복절에는 우리 죽산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공식 인정되는 발표가 있을 때만이 이번 8.15는 의미가 있는 8.1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산 선생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모두가 북진 통일을 외치고 있던 시점에 평화 통일을 외쳤습니다. 불과 6.25가 끝난 지 6년밖에 안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안함과 연평 사태로 우리 인천이 여러 가지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의 적개심이 고취되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죽산 선생의 가르침은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복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앞서서 우리 민중들의 복지 사회를 외쳐왔던 죽산 선생님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로운 집권 세력은 바로 이 민족의 문제인 남북의 화해 협력과 이 양극화로 신음하는 우리 서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세력이 집권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52년 전에 돌아가셨던 죽산 선생께서 외쳐왔던 바로 그 철학과 노선을 계승하는 인물과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맡았을 때 제대로 대한민국이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부 보수 언론과 일부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복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죽산 선생을 복원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죽산 조봉암 선생께서는 일제시대 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셨고, 또한 해방된 이후에는 2년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재헌국회의원으로 참여하셨고, 헌법의 아버지로서 헌법기초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계획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의 남로당의 준동에 의해서 6.25 때 이 땅이 공산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킨 1등 공신이 바로 저는 죽산 조봉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친일 문제와 독재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이승만 복원에 앞서 죽산 조봉암을 복원시키는 길이야말로 민족의 정기를 제대로 세우고 지금의 시대적 과제인 남북의 화해 협력의 문제와 진정한 서민들의 민주주의를 가꾸어 나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월무다재단에서 주최로 죽산 조봉암 선생의 동상을 건립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돼서 이미 5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이 거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광주에도 다녀왔는데 광주에서도 모금에 참여하겠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기회에 모두가 홍보를 해서 적은 돈이라도 함께 참여해서 죽산 조봉암의 새로운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죽산 선생의 사상을 가르치고 또
추모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는 죽산의 복원 독립유공자의 소식과 함께 죽산의 이념이 계승되는 새로운 남북화해 협력의 전환이 되는 광복절 축사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52주년을 맞이해서 억울하게 사법살인으로 돌아가신 죽산 조봉암 선생의 명목을 들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슴에 다시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님 52주기 추도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많이 떨리고 또 여러모로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지만 속으로 통곡해 오신 조정 여사님을 비롯한 유족들의 지난 52년의 지난 날들 또 가족들 조봉암 선생님의 측근들 진보당 동지들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앞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죽산 선생님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가려 배울 정신과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21세기 시점에서 역사를 앞서 이끌고 또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 막아주셨던 이 선각자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숙연한 자세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60년 4.19로 죽산 조봉암 쌤은 정치적이고 국민적으로는 이미 무죄이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2007년 진실화연의 결정으로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도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11년 대법원 판결로 돌아가신 지 52년 만에 비로소 법률적, 사법적으로도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의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사법적인 무죄를 거치면서 올해 죽산 조봉암 쌤은 완전 무죄로 그렇게 역사 앞에 선언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추도식은 다른 때와는 달리 훨씬 더 숙연하고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죽산 선생님의 복원과 복권을 넘어서 그분의 정신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부활되고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나아가 좀 더 넓게 동아시아와 세계에 이분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추도식이 앞으로는 머지않아서 국립현충원의 애국자 국가유공자 묘역에서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 남긴 가장 소중한 정신과 가치는 저는 인간 중심주의, 인간 우선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인간에 반하는 제국주의, 전쟁, 독재, 민족 분단, 부정부패, 특권을 반대해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던져온 분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당시의 정치인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한국전쟁 피해 유족들의 억울함, 원혼, 한을 달래려 항상 귀를 엿고 들으셨던 분도 이분입니다. 이분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었고 정말 가난하고 억눌리고 못 살고 못 배운 자들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었던 가장 저는 낮은 정치인이고 그래서 낮았기 때문에 오늘날 높이 살아나는 그런 정신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본 독재와 계급 독재를 다 반대하셨던 선생님의 사상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물질과 돈과 재화가 사람보다도 중시되는 인간이 상품화되고 인간이 수다되는 이 시대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낮은 자들에 대해서 귀를 열었던 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함께 울었던 죽산 선생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마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시대 정신에 언제나 투철했던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시 상황에 좌고우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전부를 던졌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선공후사의 희생정신을 소유했던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조국이 식민자라에 놓였을 때 신체의 일부를 바치는 극한적 고난 속에서도 조국 해방과 민족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백절불굴의 의지로 버티셨습니다. 조국이 분단되고 미중위의 세계 최고의 참화를 겪었을 때는 생명을 걸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위해서 또 몸을 던지셨습니다. 민중들이 독재와 가난에 신음할 때는 민주주의와 복지 실현에 전력 투구를 하셨던 선각자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 이 시대에 자기를 던져서 정말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이 점점 멀어질 때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벼랑을 물릴 때에 죽상 선생님처럼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걸고 자기 영혼을 던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 조국 앞에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위대한 이상일지라도 그분은 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이상적인 현실주의자이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학계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떠오르는 이상적 현실주의, 그분은 앞서서 중용과 중도와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옳은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반드시 옳은 방법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습니다.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정치 이념을 추구하시면서도 현실적으로 당시에 보수야당과 대동통합을 통해서 독재를 끝장내려고 했었던 누가 봐도 가장 탁월한 현실주의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악의 존재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을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제국주의와는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고 전쟁과는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와 대의, 대중과 의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오늘날 가장 발달된 선진국가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또 가장 발달된 정치 철학에 비춰봐도 축산 조봉암 스님이 걸으셨던, 제시하셨던 놀라운 해안과 선견에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복지가, 형평이, 균등이, 차별의 철폐가 강조되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서유럽이나 북구 복지국가들처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델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돌아보아서 벌써 반세기 전에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모델을 이 땅에서 실현을 했었던 분도 역시 조봉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복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복지와 의회 민주주의를 결합하려고 했었던, 거기다가 평화 통일을 결합하려고 했었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민족적 과제에 가장 정통하고 가장 바른 길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던졌던 정치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현실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고르고 넉넉하게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이 3대 오늘날의 사회 과제를 위해서 다시금 불러내오고 또 다시금 저희가 실현해야 할 가치와 정신이요 영원히 바로 죽산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유언에서 씨를 뿌리되 거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뿌리신 소중한 씨앗을 저희들이 거두어서 52년 만에 또 앞으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신의 말씀대로 옳은 일이었기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었기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저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송영길 시장님께서, 정말 인천 시장님께서 작년 올해 연속 죽산 조봉암 스님 추도식에 오시는 걸 보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한 사람의 학도로서 정말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첫째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이름으로 최고 수훈의 독립운동유공자, 즉 대한민국장을 소원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뿌리신 씨앗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돌려드릴 그러한 씨라고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곳 아무리에 52년간 쓸쓸하게 계셨는데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해서 인천시장을 넘어서 정부의 대표들이 이제 항상 찾아뵙고 또 추도식에 참석하는 그러한 이유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와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 과제를 바로 지금 저 비어있는 죽산 조봉암 스님의 묘비명에 세워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용택 이사장님과 인천에서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언제 후대들이 부끄럽지 않게 죽산 스님의 묘비명을 채워놓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말씀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이 성스럽게 대접받지 못하고 거룩함도 존엄함도 다 없어지고 오직 정말 물질만능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자신을 던져서 한 사람의 삶으로 영혼으로 우리한테 아름다움을 남겨주시고 사라진 죽산 선생님을 되살려내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비워졌던 저 선생님의 쓸쓸한 비문을 우리 모두 미리 함께 새겨가자는 부끄럽고도 가슴 먹먹한 그런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추도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 오신 분이 촉대 또는 향대 또 이 그런 걸로 해서 조의를 표하는 분이 꽤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액을 주용태 교장께서 추진하고 계신 동상 추진위원회에 전액을 헌납하기로 우리 유족과 사업회가 합의해서 발표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 회장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이게 받은 걸로 앞서면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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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은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사실은 모든 분들을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다 소중한 분인데 시간 관계도 있고 아까 그 유족 대표 말씀드린 대로 의자가 다 준비되면 모든 분들에게 가능한 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분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 회장이시고 전 국회의원이신 이부영 의원님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월문화재단 지용태 이사장님, 강화축산기념사업회장 김기현 회장님, 강화축산기념사업회 고문 정창화 고문님, 창녕조시 중앙하수회 조강한 회장님, 창녕조시 대종회 운영위원장 조기선 위원장님, 창녕조시 광주총회 회장 조규탁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구청 박우섭 남구청장님 소개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홍미영 부평구청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죽산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일 가까이서 모시고 제일 고문도 많이 당한 이재윤 아저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제일 중요한 순서인 유족과 내빈 순으로 분향과 헌화가 있겠습니다. 저기요, 기어야, 기어야. 더 가까이 계세요, 고객님. 더 가까이. 예.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예.
문병호 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수상연대.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하실 분 오세요. 분양 중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마치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실까봐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 가실 때 꼭 도시락을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손주, 손녀, 식구들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자 잘못으로 아까 김상훈 전 독립관장님 소개 말씀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문병호 위원장님도 소개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도시락을 꼭 갖고 가십시오. 죽산 선생님이 드리는 도시락입니다. 아래 분양 안 하신 분은 올라서 분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죽산 선생님 서거 52주기 추도시를 마치겠습니다. 분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재 아파. 어? 영재 아프다. 왜? 아들이 저쪽에 갔어. 저기